압권 시작합니다. 숏폼 영상이 대세라고 하더니 이젠 드라마도 숏폼으로 찍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이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지원 기자 모셨습니다. 네, 그 방송사나 제작사들의 재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압권에서 K 콘텐츠 제작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기존 드라마 제작비로 200~300억을 사용한다고 하면 광고 시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드라마 제작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업계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바로 숏폼 드라마입니다. 숏폼 드라마가 뭐예요? 아마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본 적 없으신가요? 제가 SNS를 하다가 광고처럼 본 게 몇 번 있긴 하거든요. 네. 이게 약간 중국 드라마였어요. 그것도. 네네네. 약간 막장 같던데 근데. 네, 저도 사실 이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 SNS를 보는데 광고가 계속 뜨더라고요. 네. 막 1, 2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자극적이고 좀 직관적인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뻔한 내용이라도 이제 계속 볼 수 없게끔 만드는 건데요. 맞아요. 저도 네네. 결국에는 다 봤어요 그때. 네, 저도 이제 계속 찾아보다가 이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숏폼 드라마 시장은 국내에선 아직 극초기 단계에 있는 생소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선 이미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숏폼 드라마가 처음 시장에 등장한 건 2018년도라고 합니다. 오, 벌써 꽤 됐네요. 네네. 이게 2020년 중국 국가광전총국 영상물 심사 체계에서 그 온라인 숏폼 드라마 항목이 추가되면서 공식적인 감독 체계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2022년부터는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됐는데 특히 기존 숏폼 플랫폼인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별개로 숏폼 드라마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를 보면은 아이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내 숏폼 드라마 시장 규모가 2023년 374억 위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화 7조 1,183억 원 정도인데요. 와, 엄청 크네요. 네, 올해는 500억 위안, 9조 5천억 원 정도를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작년 중국 영화 시장 규모가 약 550억 위안이었다는 점과 비교를 하면 이미 영화 시장을 뛰어넘은 셈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숏폼 드라마가 중국 전체 영화 시장보다 커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미 7조 원까지 성장을 했고 미국 시장도 연간 300%씩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 글로벌 성장세가 이제 엄청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한다면은 굉장히 유망한 사업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숏폼 드라마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숏폼 드라마가 수익성이 좋습니다. 아, 수익성. 지금 사진을 보면은 중국의 한 숏폼 드라마 촬영 현장인데요. 기존 드라마에 비해 적은 인원과 장비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딱 봐도 좀 열악해 보이네요. 네. 제가 일반 드라마와 숏폼 드라마를 좀 비교해 왔는데요. 현재 K 콘텐츠는 제작비 폭등에 이제 몸살을 앓고 있죠. 맞아요. 2024년 현재 웬만한 드라마는 작품당 최소 200~30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부 대작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더 큰 상황인데요. 톱스타들의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한 2~3억 정도 되니까 제작비의 절반가량을 이제 배우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엔 장편 드라마가 없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뭐 20부작인 경우 거의 못 봤거든요. 네. 다 뭐 8부작, 12부작, 어쩌다 한 번씩 뭐 16부작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열악한 제작 환경에 맞춰서 편수를 줄인 거죠. 이게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예전에 드라마 PD 준비할 때 미니 시리즈라고 오, 하면 네. 16부작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대하 드라마들은 50부작, 아. 막 60부작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16부작이면은 장편 드라마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숏폼 드라마는 기존 드라마보다 제작비가 20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숏폼 드라마 50부작 기준이 1억에서 한 1억 5천만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다 하고요. 적은 제작 비용 대비 회수율도 좀 높은 편입니다.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이게 숏폼 드라마의 경우에는 뭐 4편을 제작해서 그중 하나만 성공해도 4편의 제작비를 회수하고도 남고요. 특히 작년 중국에서 나온 한 숏폼 드라마 히트작의 경우에는 매출만 2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1억만 들이고 200억 원을 벌 수 있으니까 엄청난 매출을 기록을 한 거죠. 야, 이거 진짜 투자할 만하네요. 1억 들여서 200억을 갖고 온다. 네. 200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컨텐츠의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길래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10편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이후부터는 30초 광고를 보면 무료로 다음 회차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결제를 하고 드라마를 시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직접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유료 회차부터는 이렇게 잠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무조건 순서대로 결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0편까지 무료로 보고 11회를 보고 싶으면은 12회 결제가 가능하고 12회가 결제를 해야지 또 13회가 결제가 가능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결제를 해야지 최종화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보려면은 앞에 거들 전부 다 결제해야 되는 거네요. 네,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솔직히 뭐 자기가 보고 싶은 뭐 마지막 화만 봐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봐야 돼요. 모든 편을. 아, 그리고 그게 다르네요. 넷플릭스라든지 뭐 다른 OTT들은 구독이잖아요. 한 네. 달에 얼마 내고. 근데 이거는 편당 돈을 내야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폼 드라마가 과금을 통한 수익을 얻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드라마 한 편을 다 보기 위해서는 10,000원 가까이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또 넷플릭스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제 소비 형태가 이뤄지고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돈을 쓰게 하려면 다음 회차를 보게끔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존 드라마는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좀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최종화 이렇게 터트리는 방식인데 그렇죠. 쇼폼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하면 절대 보지 않습니다. 매 회차마다 아침 드라마 같은 막장 요소를 넣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최근 중국은 돈 많고 잘생긴 재벌남에 대한 규제를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중국 쇼폼 드라마 포스터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꽃미남 재벌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젊은 CEO가 40대 여성 가정부와 뭐 사랑에 빠지거나 이런 막장 요소들이 단골로 등장합니다. 좀 제목도 번역하긴 했지만 좀 직관적인 제목이죠. 그렇네요. 도도한 대표님의 공장 직원 바라기. 초고속 결혼도 사랑이야.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도 제작사들이 수익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좀 중국 정부의 규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쇼폼 드라마라고 하면은 한 편당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한 편당 분량이 몇십 초에서 한 15분 사이를 쇼폼 드라마로 이제 규정을 한다고 해요. 야, 그러니까 이게 한 1분 안에 사람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만들려면 네, 모든 편이 각 편이 다 막장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쇼폼 내에서 수익은 아무래도 광고죠. 맞아, 이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돈 버는지. 네, 이게 한국 드라마처럼 뭐 영상 내에 뭐 PPL도 있고요. 네. 배우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나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이커머스 형태로 바로바로 살 수 있게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까 무료 회차를 다 보고 또 다음 편에 결제를 안 하면 광고 영상을 봐야 하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있고요. 그래서 시청자 결제, 광고, 전자상거래 등으로 이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 돈 버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 쇼폼 드라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중국 CNAA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올해 방영된 중국 내 쇼폼 드라마는 22,600편입니다. 22,600편이요? 네. 야. 같은 기간 극장 영화가 500편 정도, TV 시리즈가 한 800편 정도 방영된 거에 비하면 압도적인 편수이고요. 물론 다른 컨텐츠와 쇼폼 드라마를 좀 편수로 비교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당 몇 분밖에 되지도 않고 또 방영이 시작됐어도 반응이 안 좋으면 곧바로 제작이 중단된다고 해요. 아, 이거 또 손절도 빨리 하는구나. 네. 그런데 이제 시장 규모를 보면 주류 콘텐츠 시장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쇼폼 드라마 시장 규모가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화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중국 미디어 분석기관 아이미디어 리서치는 지난해 374억 위안, 약 7조 2천억이었던 중국 내 시장 규모가 올해 30% 이상 커져서 504억 위안, 약 10조 정도 될 걸로 내다봤는데요. 중국 영화 시장 규모가 9조 360억 원 정도 되니까 역대 처음으로 이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쇼폼 컨텐츠 열풍은 더우인에서 비롯됐는데요. 더우인이 뭐예요? 더우인은 중국판 틱톡인데요. 초기에는 저품질 컨텐츠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쇼츠나 릴스가 도입되면서 같이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 쇼폼 컨텐츠에 특화된 플랫폼이 나오면서 더 성장을 했습니다. 틱톡의 라이벌로 꼽히는 콰이쇼우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이 시장을 개척을 했고요.
2019년에는 홈 화면에서 쇼폼 드라마 카테고리를 선보이면서 이 분야의 기반을 좀 구축했다고 하고요. 2020년 말에는 쇼폼 드라마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2021년에는 쇼폼 드라마 브랜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성과가 이제 빛을 발해서 2022년 콰이쇼우에 공개된 쇼폼 드라마 중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넘긴 작품이 약 100편이 넘습니다. 100편이 넘어요? 네. 또 이게 업계에서는 중국의 스마트폰 사용 문화 때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현재 중국은 이제 현금 결제가 거의 사라지고 정부가 신용카드를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일상은 스마트폰으로 거의 이뤄지는데요. 각자 계좌에 있는 현금도 뭐 알리페이나 이런 스마트폰 온라인 결제망을 통해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신분 확인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인 전체가 쇼폼 드라마의 타깃이 되는 겁니다. 실제 6월 기준 중국 내 쇼폼 드라마 이용자 수가 5억 7,600만 명으로 이제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52.4%나 됩니다. 이야, 쇼폼 드라마 이용자 숫자가 네. 우리나라 인구의 10배가 넘네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또 취약한 IP 개념도 쇼폼 드라마 시장 확산에 좀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원래 중국은 베끼는데 선수잖아요. 맞아요. 히트작이 하나 나오면 100개 만드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쇼폼 드라마의 저작권 독점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합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초대박 작품이 나오면 한 달 후부터는 리메이크작이 계속 생성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아니 그런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미국도 한다고 하는데 우린 도대체 뭐 하나요? 우리나라 쇼폼 드라마 저 본 기억이 없거든요. 네, 최근에 그 주호 선배가 한 K 콘텐츠 딜레마 편을 보면은 네. 한국 제작사의 안타까운 상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쇼폼 드라마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국내 콘텐츠도 이제 새로운 돌파구 중의 하나로 이제 쇼폼 드라마에 이제 막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국내 드라마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옆에 나라인 중국에선 이걸로 돈을 버네?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트렌드를 감지한 국내 기업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내 OTT 왓챠는 지난 9월에 쇼폼 드라마 전용 플랫폼 쇼차를 별도로 오픈을 했습니다. 쇼차에는 현재 총 14편의 쇼폼 드라마가 올라와 있고요. 물론 그중 11편은 중국에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왓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쇼폼 드라마 기획자도 채용을 했고 현재 국내외 제작사들로부터 활발하게 작품을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이제 쇼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요. 국내 IT 기반 콘텐츠 기업뿐만 아니고 또 유통 커머스 기업들도 이 시장을 노린다고 합니다. 커머스가요? 네네. CU 편의점이 편의점 고인물, 편의점 뚝딱이, 편의점 배짱이 시리즈로 해서 쇼폼 드라마를 시즌 4까지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좀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협업을 해서 이커머스와 함께 광고 효과를 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 앱스토어 순위에 따르면은 이달 기준 한국 엔터테인먼트 무료 톱 100 중에 10개가 쇼폼 드라마 앱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되게 많이 다운받고 있었네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쇼폼 드라마 앱 릴숏이고요. 카카오 벤처스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릴숏은 앱마켓에서 총 다운로드 4,500만 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많다. 이게 80개 국가에서 무료 앱 순위 1위에 올렸고요. 제가 말한 이 인스타에 많이 떴다고 한 광고가 이거였거든요. 네, 한때 이제 쇼폼 강자였던 틱톡의 순위를 제치기도 할 정도로 강자이고요. 또 이만큼 국내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 최근에 뉴스에는 유명 배우들도 쇼폼 드라마에 출연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동건, 박하선 배우가 최근 쇼폼 로맨스 드라마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사랑에 캐스팅됐다고 하고요. 또 배우 윤현민과 정혜성이 쇼폼 드라마 싱글 남녀에 출연해서 촬영을 이미 마무리했고 또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쇼폼 드라마에 인지도가 낮은 배우들을 쓰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써가지고 연기력이 사실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제작사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유명 배우들도 작품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쇼폼 드라마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콘텐츠 환경에서 국내 제작진과 배우들도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K-드라마는 퀄리티는 전 세계 최고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쇼폼 소재들이 뭐 재벌 3세나 뭐 시댁과 갈등 이런 클리셰들이 워낙 많은데 사실 이거 이미 한국에서 15년 전, 20년 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한국이 훨씬 스토리텔링이나 퀄리티, 연기 측면에서 뛰어난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K 컨텐츠가 숏폼 드라마에서도 성공을 거둬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쇼폼 하면 단순히 춤추고 정보 전달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드라마도 많아지겠네요. 성장성이 엄청난 시장처럼 보이는데 우리도 얼른 오징어 게임 같은 초대박 쇼폼 드라마 만들어서 중국이 다 먹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